자, 제가 어제 6시간 동안 서서 수업을 했더니 딱 끝나가려니까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바 같은 데 보면 조금 큰 높은 의자 있잖아요. 바 스툴을 하나를 제가 북유럽 회사에서 만든 거를 사서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들고 와서 이따 우리 2-2는 생방송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그거는 천상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 요 2-1 뒷부분은 조금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안 보인다, 아니면 너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라면 저한테 어필을 해주세요. 자, 대충 다 온 것 같으니까 일어날 친구들 일어나시고 좀 체계를 해봅시다. 자, 우리 순차 분기 반복 해가지고 반복 부분까지 일단 살펴봤어요. if문, while문 어떻게 적을 수 있나, 적었을 때 그 문장, 그 if문, while문은 어떻게 실행되나까지 살펴봤고, 자, 거기까지 하면 일단 끝나는데 여러분이 아마도 분기는 내가 어떻게 구성할지, 이거를 조건식을 정확히 뭐 적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건 그거는 숙명이에요. 수식을 어떻게 정리하는, 그걸 제외하면 if문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어느 부분에 뭘 어떻게 적으면 되냐를 판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복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우리 이 수업 말고 예를 들면 자료구조론이나 알고리즘 같은 데를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금 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반복 구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가 꽤 많이 발생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제 노트북에는 지금 윈도우스 10이 깔려 있잖아요. 걔도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실행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까지 실행돼요? 그렇죠? 얘야말로 우리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되거나 제가 시작 메뉴에서 시스템 종료를 누를 때까지는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 프로그램에 분기 구조, 반복 구조 하나도 없다면 적어놓은 문장 쫙 한번 실행하고 죽을 거예요. 근데 윈도우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기만 가지고는 그 죽음을 원천적으로 회피를 하는 건 불가능해요. 뭐를 써야 되냐? 우리의 실행 흐름, 코드 흐름을 역주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반복 흐름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 흐름은 일반적으로는 조건식 같은 데다가 항상 난제로 값이 나오는 수식, 예를 들면 1 같은 거를 적어놔서 특별히 변고가 생기지 않는 한, 배터리 경고 같은 게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사용자 입력이 언제 들어오나, 터치스크린 언제 손가락 눌러보나 같은 거를 계속 검사를 하도록, 한도 끝도 없는 반복을 하도록 코드가 작성이 돼 있을 겁니다. 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자, 근데 딱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사용자가 5 하고 엔터 쳤으면 정확히 5번 반복을 하는 그런 느낌의 코드 실행 흐름을 만들고 싶을 때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패턴을 적용해서 좀 더 간편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고 싶다라면 요 세 가지 파츠를 어떤 while문의 위, while문의 조건식, while문 내용물 가장 끝부분 적당한 위치에다가 적어주시기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반복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내용물을 실행할 때는 어떤 데이터, 어떤 변수에 무슨 값이 담겨 있었어야 되냐를 준비하는 과정이 본격적인 반복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문장들을 통해서 수행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 반복을 그만둬야 되냐, 예를 들어 삼각형 출력하는 거는 5 하고 엔터키 쳤다 라면 5번째 줄까지, 4번째 줄까지 출력이 다 끝났다면 반복을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4번째 줄까지 출력이 끝났다면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0에 준하는 값이 나오도록 지정을 해둬야 될 거예요. 우리 이전엔 잘 해뒀고요. 그래서 자, 근데
반복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반복을 요번 반복을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을 쫙 하고 그 맨 아랫줄, 맨 아래 문장, 그 덩어리의 맨 마지막 문장 정도에서 자, 방금 전에 한 번을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재개를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어떤 변수에 담겨있는 값에다가 1을 더하거나 빼거나 같은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이런저런 다음 반복을 진행하기 전에 수행해야 될 작업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예시 코드 있잖아요. 요 final.c에도 미리 그거를 살짝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북방구를 출력하기 위한 커다란 말문이에요. 그래서 1.1 하면 요 첫 번째 커다란 반복에 첫 번째 반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 row라는 변수는 제가 이제까지 몇 줄을 출력을 했었냐를 담기 위해 썼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아직 한 줄도 출력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에는 0이 담겨 있어야 제대로 된 데이터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0을 담아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5를 입력했다면 5개를 이미 출력했다면 중단해야 돼요. 이제까지 몇 번 출력했냐는 이 row 변수에 담겨 있어요. 따라서 조건식은 이렇게 부등식으로 지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작은 반복은 지금은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띄어쓰기 출력하고 별 출력하고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이번 번째 줄에 대한 출력을 전부 다 성공적으로 수행한 셈이 됩니다. 그 내용을 다음 반복을 진행하기 전에 스타트하기 전에 조건식을 계산하기 전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파트랑 세 번째 파트는 엔간에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는 해가지고 아까랑 살짝 다른 값 내지는 0, 1 같은 거를 담아 놓는 간단한 문장으로 커버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반복들 생긴 거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 이 남반구는 복붙 했으니까 당연히 똑같겠죠. 그 다음에 아까 스킵해서 넘어왔던 자 요번에 삼각형 너비가 얼마고 요번에 몇 번째 줄일 때 글자를 몇 개를 출력해야 되냐. 그래서 그 띄어쓰기를 출력하기 위한 반복 구조도 요렇게 세 가지 파트가 예쁘게 잘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위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몇 개의 띄어쓰기를 출력해야 되나, 이제까지 몇 개의 띄어쓰기를 출력을 이미 했나,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미리 세팅 준비를 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반복. 그 다음에 방금 한 번 반복했으니까 그 사실을 저 변수에다가 업데이트하는 부분까지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 지금 고등학생 시절에 배워요? 어때요? 수학적 귀납법이 뭐예요? 자, n이 1일 때 성립하고 그 다음에 n이 1일 때 성립한다면 n이 x일 때 성립한다면 x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증명을 하면 n이 뭐든 간에 항상 성립한다라는 좀 더 큰, 좀 더 일반론적인 증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명제들의 조합으로 좀 더 큰, 좀 더 의미 있는 사실을 얻어내는 걸 귀납 추론이라고 하고 그거를 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지금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나중에 알고리즘 수업 같은 데서 조금 더 진득하게 거기 가면 막 룹 인베리언트라든가 그런 조금 고상한 단어들을 써서 여러분이 다시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는 그 정도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요 세 가지 파츠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야 된다. 요 세 가지 파츠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잘 떠오른다면 그 세 가지 파츠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건식이랑 문장 덩어리 두 덩어리를 여러분의 main.c 파일 적당한 위치에다가 잘 적어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final.c 해가지고 나눠드린 거 구경했을 때 여기가 다시 1번이지 다시 2번이지 다시 3번이지 라는 것만 구경하실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얘는 일단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해 두시면 요 반복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목표에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해서 각각의 다른 문장으로 아니면 변수 같은 거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더 많이 선언해 가면서 각각의 의미를 곰씹어 가면서 차근차근 적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코드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순차 우리 다 이미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짚어본 거예요. 분기랑 반복. 자, 순차는 모든 문장들 적어놓은 순서대로 무조건 한번 실행한다 가 순차고, 분기랑 반복은 그러지 않기 위해, 그렇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도입하기 위한 우리 실행 흐름의 다양성을 야기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분기는 어떤 문장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 반복은 0번, 1번 또는 그보다 많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반복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C에는 순차는 국룰이니까, 이건 근본이니까 그냥 적으시면 돼요. 분기 개념을 넣기 위해서 if문이라는 걸 제공하고,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while문이라는 친구를 제공한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기만 해서는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디버그라는 기능을 써서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관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2-1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쉬었으니까 바로 생방송 2- 짤막하게만 진행하고 쉬고 오늘의 최종 목표 쪽으로 2-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이전 슬라이드까지는 없었던 이 별 모양, 노란색 별 모양의 오른쪽 위에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별 모양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그래요.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맨날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 이 오른쪽 위에 별이 붙어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별 붙은 슬라이드가 튀어나왔다라는 건 이 별표가 붙어 있는 슬라이드에선 절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막 수식 같은 거 내용도, 수식이라는 단어도 막 들어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별표 붙어 있는데 수식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식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이 별표 붙어 있는 슬라이드에서만 등장하는 좀 지엽적인 내용들은 절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인디케이터를 하고 있는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자, 여러분 시험 보면 전부예요. 우리 많은 걸 지금 다 다루고 있어요. 평등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1-1번 우리 시작이라는 제목의 .pdf 파일은 첫 슬라이드부터 별표가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걔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자, 첫 슬라이드부터 별표가 찍혀 있으면 그 .pdf 파일 안에만 들어있는 내용은 절대 시험이 나오지 않는다. 전체 슬라이드에 다 별표가 찍혀 있는 거랑 동등한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지금 요거는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비슷한 느낌으로 실행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거기는 걔는 용량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무거운 내용을 살짝 견학을 한다 같은 느낌으로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연습용 프로젝트 하나 여시고 main.c 들어있는 거 헬로 월드 같은 거 여시고 이 내용을 한번 복붙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키보드로 치시는 거 아니에요.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정신 퇴근할 수 있어요. 저도 복붙을 해볼게요. 다 적었어요. 바로 저장하면 이제 내 거가 됐습니다. 자, 복붙 다 하셨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을 거라 믿어요. 만약에 PDF 리더, 그 어도비 리더로, 어도비가 아니죠? 아크로밧인가? 아무튼 그 리더로 복붙이 잘 안 된다면 그 에지 브라우저로 여시면 깔끔하게 복붙됩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을 뿐인데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지금 이거 막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찰흙 같은 느낌으로 이리저리 코드를 붙여놓은 상태인데 띄어쓰기도 요상하고 엔터키도 덜 쳐놨고 했는데 붙여넣기만 했을 뿐인데 그럭저럭 여러분이 보기 쉬운 형태로 코드를 쫙 펼쳐서 고쳐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전에 여러분 코드 짤 때도 닫는 중괄호를 적을 때 아니면 세미콜론을 적을 때 이럴 때
혹시나 그 한 줄, 그 부분이 들여쓰기가 조금 요상하게 돼 있었다면 알아서 O와 열을 예쁘게 맞춰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알아서 잘 해줄 거니까 그대로 믿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코드를 적어 둔 상태에서 F10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컨트롤 F5가 아니에요. 이걸 한 상태에서 F10을 한번 눌러보세요. F10을 누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변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튀어나오면 성공이에요. 자, 아까 전에 그 4CSP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설정을 여러분 가져오기를 했다면 딱 이런 스타일로 지금 창들이 예쁘게 나열이 돼 있을 거예요. 자, 나 F10 눌렀는데 변신 안 한다.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윈도우 쓰는 친구들 중에. 왜 다 되지? 한 명쯤 안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럼 좋습니다. 혹시 잘 안 되면 언제나 그래요? 손을 들고 MPC 친구의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뒤에 한 친구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변신을 했어요. 일단 뭔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여전히 main.c 한가운데 코드 창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스레드, 뭐 로컬, 조사식, 카카오 이건 아닌데 뭐 호출 스택, 진단 도구, 그다음에 main.c 옆에는 디스 어셈블리라든가 메모리 1이라든가 이런 창들을 좌라락 열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차이점이 지금 있어요. 코드 창에서의 차이점.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나 여기 서있지 앉아야 되는데. 그죠? 지금 보면 요 왼쪽 줄번호 왼쪽에 노란색 화살표가 지금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F10 눌렀더니 변신하면서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바뀌면 성공이에요. 지금 다 성공한 거 해결됐나요? NPC 친구? 지금 이쪽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 없어요? 자,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6시간짜리예요. 지금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NPC 친구들이 등교를 했어요. 안 뜰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따가 띄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설정 제가 보내드린 거 그거 집어넣은 건가? 그랬는데도 안 떠요? 그러면 제가 설정 내보내기를 덜 했나 보네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니까 제가 설정 내보내기를 덜 했는지 막 몇몇 창들은 지금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 디스 어셈블리나 메모리 1이라든가 이런 창은 지금 안 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따가 요거 띄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노란 화살표가 보이면 일단 성공입니다.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 있나요? 자, 여러분 이론 시간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나중에 영상 봐야지 한다면 나중에 시험 기간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이론 시간에도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시고 마치 여러분 실습 때는 잘 안 되면 언제든지 손 들 마음의 용의가 다 있잖아요. 우리 수업은 6시간이 다 실습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인생은 실습이죠. 그런 느낌으로 언제나 부담 갖지 말고 저 또는 NPC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이 수업은 우리의 수업이잖아요. 물론 정시 퇴근하고 각 진도를 그때그때 나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것도 나름 중요하니까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일단 지금 뭘 한 거냐? 이제 여러분 뭐 버그가 났네, 뭐 패치를 해야 되네,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컴퓨터 동네에서. 그래서 프로그램, 내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내가 의도한 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3을 출력해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3이 나오지? 막 그런 내 의도와 다른 실행 양상을 보이거나 프로그램이 아예 중간에 꺼지거나 꺼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꺼지거나 라는 거를 보통 버그라고 불러요. 벌레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 버그가 이 프로그램에 존재하나, 달리 말하면 그런 버그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튀어나오지는 않나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을 디버그라고 불러요. 버그를 집어넣는 거 인버그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영어 단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디버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누른 F10은 디버그 모드로 내 프로그램의 실행을 차근차근 시작하기 시작하겠다.
실행하기 시작하겠다 라는 단축키에 해당해요. 그래서 디버그라는 메뉴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이 이미 디버그에 돌입을 했으면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 한번 계속 쭉 가볼까요? 아니면 이제 디버깅 안 해도 될 것 같아 등등 이런 메뉴가 뜰 거고, 이건 저만 할게요. 디버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디버깅 시작 또는 처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실행,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디버그 모드를 스타트할 수 있는 메뉴들이 포진이 돼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다 귀찮고 그냥 나 실행 잘 안 돼 하면 F10 그냥 눌러놓고 스타트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노란색 화살표에 한번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그럼 툴팁이 뜰 겁니다. 이 노란색 화살표가 뭘 의미하는 거냐고. 뭐라고 나오나요? 그렇죠? 다음에 실행될 문입니다. 다음에 실행될 문을 변경하려면 화살표를 끌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우리 수업에서는 문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이 여는 중괄호가 다음에 조만간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 실행을 다시 재개라고 하면 바로 다음에 실행될 문장 부분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아직은 실행 안 한 거고, 지금 얘가 여는 중괄호 첫 부분이에요. 딱 F10 누르자마자 이 부분을 가리킨다는 건 우리 프로그램을 딱 시작한다 라는 건 이 여는 중괄호 부분부터 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여기서가 요 부분이 내 프로그램의 가장 첫 부분에 해당한다 라는 걸 우리가 지금 간파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F10을 누르면 저 여는 중괄호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자, 맥 쓰는 친구들은 미안해요. 저랑 같이 견학을 하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맥에서 디버깅까지 되게 만드는 건 그것만으로 6시간 수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F10을 누르면 어때요? 자, 지금 무슨 차이가 발생했나요? 노란 화살표를 기준으로 봅시다. 노란 화살표가 어떻게 됐나요? 그죠? 내려갔어요. 이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F10을 누르면 이제 이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할 거다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한 단계 내려갔다는 건 방금 F10을 누름으로 인해서 이 여는 중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의 실행을 완전히 끝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정확히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노란 화살표가 내려가고 그 위에 적혀 있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실행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는 중괄호 있고 선언 2개 있죠. 걔네들에 대한 처리가 다 끝나고 다시 한번 F10을 누르면 이제 요걸 실행할 거예요. 아직 누르지 마시고. 자, 지금 시점에 자, 다음에 printf 어쩌고저쩌고 할 거예요 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 Alt 탭을 누르시면 지금 요번 실행에서 쓰고 있는 까만 창이 보여요. 근데 이거 원래 그냥 아까 전에 그냥 실행했으면 바로 마름모의 너비를 미안해요. 이거 아니지. 뜬금없이 마름모야. 합을 구할 자연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우리한테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까만 창은 아무것도 출력되어 있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F10을 누르면 이 노란 화살표 부분을 실행하면 아마도 까만 창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출력될 것 같아요. F10을 한번 눌러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눌렀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Alt 탭 해보세요. 그죠? 출력이 완료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출력하기 위한 문장, 이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노란 화살표가 그 문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F10을 눌렀더니 그 문장 하나를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쁘게 잘 출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화살표는 이제 그 아랫줄에 적혀 있었던 scanf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은 뭐 하는 문장이었나요? 프로그램 바깥에서 사용자 키보드 통해서
숫자 값 하나를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변수 넘버 자리에다 담는 문장이죠. 우리 몇 번 본 적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 F10을 누르면 이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F10을 한번 눌러서 이 문장의 실행을 시작을 해 봅시다. 그러면 까만 창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깜박깜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방금 F10 눌렀던 그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던 문장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안 한다?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입력하라 했죠? 순정으로 갑시다. 3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주도록 합시다. 엔터키를 치면 그렇죠? 비주얼 스튜디오 빛나고 있죠? Alt 탭에서 돌아가시면 노란 화살표 다시 등장했고 방금 전 그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그 문장의 실행이 다 끝났다라는 걸 노란 화살표의 위치를 보고 노란 화살표가 어디 찍혀 있나를 보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추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변수 넘버 자리에는 인트값 3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해서 뭐 변수 자리에 3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로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그 변수 자리에 진짜로 3이 들어있나를 여러분이 이 디버그 모드를 진행하는 동안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디버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왼쪽 아래에 여러 가지 탭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조사식 1이라고 적혀 있는 탭이 있으면 걔를 눌러주세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지금 디버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버그 메뉴의 창에 조사식에 조사식 1, 2, 3, 4 있을 텐데 그 중에 아무거나 1번을 눌러서 저 탭을 다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열려 있으니까 이건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조사식 1, 2, 3, 4 중에 탭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저렇게 메뉴를 타고 가서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엔간하면 왼쪽 아래에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위치를 옮기지 않았다면 조사식 탭 아직 못 띄웠다.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 손 들어볼래요? 그렇죠? 이거는 아마 엔간하면 다 떠 있을 거예요. 자, 조사식 탭에 이름이랑 값이랑 형식 이렇게 칼럼이 3개가 있는 일종의 표 같은 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표에 지금 어떤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요 이름이라고 적혀 있는 저 칼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지금 시점에 아까 스캔F 어쩌고저쩌고 계산을 다 끝낸 지금 시점에 계산을 해보고 싶은 수식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터키를 쳐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넘버라고 수식 넘버를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저도 해볼게요. 조사식 해서 여기서 넘버하고 엔터키를 치면 지금 여기까지 실행이 딱 끝난 지금 시점에 수식 넘버를 계산하면 int 형식 3이 나온다라고 우리한테 답변을 해줍니다. 자, 수식 넘버를 계산한다라는 건 데이터 관점에서 무슨 의미예요? 변수 넘버에 담겨있는 값을 꺼내와서 쓰겠다라는 거죠. 지금 달리 말하면 변수 넘버엔 실제로 3이 담겨 있는 거예요.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실제로 지금 변수 넘버 자리에는 지금 시점에 스캔F 막 끝난 지금 시점에 넘버 자리에는 인트값 3이 제대로 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건 살짝 비밀인데 우리 디버그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변수에 뭐가 담겨있나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3 담겨있으면 안 되는데 딴 거 담겨있어야 되는데 같은 느낌으로 이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3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뭘 원하시는데요? 라고 깜빡거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5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변수 넘버 자리에 있는 3이 아니라 5가 담겨있게 됩니다. 치팅이죠. 여러분 그 막 게임 같은 거 엄청 어려운 게임 하다가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네 라면 막 트레이너라든가 막 에디터 막 이런 거 검색해갖고 막 그거 깔아가지고 막 체력 무한 막 이렇게 해서 즐기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어떤 데이터가 지금 내 맘에 안 든다. 조사식으로 이렇게 조사해갖고 와서 이 변수에는 지금 다른 숫자 넣고 한번 실행해봐야지. 같은 식으로 데이터 관점에서 조작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다시 3으로 돌려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도 3으로 돌려놓고 이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미안해요. 지금 슬라이드가 하나 엄청 중요한 슬라이드가 하나 생략이 됐네요. 어디 박혀 있을까요? 자, 이거는 그냥 생방송으로 갈게요. 자, 우리 scanf 괄호 열고 닫고 적을 때 그 컴마 뒤에다가 그냥 넘버라고 적지 않고 쉬프트 7 해서 수식 앰퍼샌드 넘버라는 걸 적어 왔었잖아요. 자, 그거는 단항 연산자, 앰퍼샌드 연산자를 수식 넘버에다가 붙여서 만든, 합성해 갖고 만든 조금 더 큰 수식이에요. 자, 걔도 수식이 맞아요. 그리고 걔는 계산하면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나오나를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밑에다가 앰퍼샌드 넘버라고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이 수식을 계산하면 도대체 뭐가 나오는 거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0x0000F45, 0F8F514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3이라고 가운데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아마 여기랑 다른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엔간하면 전부 다 다른 숫자가 튀어나올 거예요. 지금 시점에. 그 다음에 형식 부분 보면 int하고 별 하나가 지금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int 형식 값은 아닌 것 같아요. int 별 형식 값이 저 수식을 계산한 결과 값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지금? 자, 일단 우리가 정한 값 아니죠?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도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scanf 어쩌고저쩌고를 사용할 때, 달리 말하면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 쓰이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뭘까요? 이거 뭐를 의미하는 값일까요? 자, 일단 int 별 형식이 뭐냐는 지금은 그냥 넘어갑시다. int 형식은 아니에요. 버블도 아니에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숫자가 좀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도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랑 다른 숫자가 지금 찍혀 있죠. 엄청 큰 숫자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0x라는 표현은 자, 그냥 3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10진수 3을 의미해요. 그래서 10이라고 그냥 적혀 있으면 걔는 10을 의미해요. 9 다음 숫자를 의미해요. 근데 어떤 숫자를 표시할 때 0x라고 하고 그 뒤에 숫자들이 쫙 나열되는 건 이 숫자를, 이 표현은 16진수 표현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16진수 다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죠? 헥사디시멀 해가지고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까지 0까지 포함하면 16개의 자릿수, 디짓을 써서 어떤 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16진수로 어떤 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0x를 앞에 붙인 상태에서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C, F 이런 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떤 커다란 숫자 하나를 지금 16진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x로 스타트하면은 16진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0으로 그냥 스타트해서 8진수 표현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버전 C++에서는 0b로 스타트해서 2진수 표현을 쓰는 것도 아마 지원을 할 겁니다. 이건 일단은 파이썬은 돼요. 2진수 하면 0이랑 1 두 가지 자릿수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0b, 1010, 1010 막 이런 식으로 엄청 길어지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방금 봤던 그 값,
수식 ampersand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은 아마 뭐 여러분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 있을 수 있는 그 변수 넘버의 자리가 어딘지를 의미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변수 넘버에 대한 변수 넘버는 int 값 하나 담기 위해 우리가 선언해서 쓰고 있는 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버에 3을 담는다가 구체적으로 메모리 위에 어디다가 3을 담는 거냐, 이 변수 넘버에 대해서 메모리 위에 어떤 부분을 사용하고 있나를 의미하는 값이었어요. 괜찮아요? 요거는 우리 수업에서, 그러니까 소입설 수업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한다, 거기서 데이터를 이것저것 다룬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들고 오든가 해서 내가 수식으로 계산해 가면서 원하는 목표를 수행해야 된다 라면 그 데이터는 무조건 메모리 위에 존재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 데이터가 지금 메일 서버에 있다, Gmail 메일통 안에 들어있다, 메일함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구글 로그인을 해서 Gmail 서버 들어가서 필요한 데이터 좀 주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 메모리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쓸 수 있어요. 자, 키보드, 여러분 노트북 키보드도 메모리 바깥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밖에 있는 키보드에서 들고 와서 스캔F 써갖고 들고 와서 내 메모리 위에 올려놔야지 그 데이터를 내가 실질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 자리에 담아줘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넘버 자리가 메모리 위에 어디냐를 의미하는 값이었어요. 엄청 큰 값이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넘버 자리에 3을 담는다 라는 작업은 정확히 메모리 위에 바로 저 위치에 int 값 3을 담는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걸 어떻게 보장하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자, 그것도 여러분이 구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버그 메뉴,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1이라는 탭이 코드 창 옆 근처에 안 보인다면 디버그 창 메모리 하면 메모리도 1, 2, 3, 4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원하는, 좋아하는 숫자 해갖고 하나를 골라주시면 메모리 탭이 열립니다. 자, 디버그의 창에 메모리 하면 1, 2, 3, 4 뜰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디버그 창 메모리 1 하면 메모리 1 탭이 열립니다. 얘는 메모리 엄청 크기 때문에 요 가장 가운데 창에다가 아마 대부분 열어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얘가 지금 구석에 박혀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석에 박혀 있다라면 얘를 잡아 뜯어서 한가운데 여기다 위치시켜줘 하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실 수도 있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망했다. 아무튼 자, 지금 메모리 탭 다 열어봤네요. 자, 메모리 탭을 여시면,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옆에 16진수 표현이 있고 옆에 이제 마치 막 바둑판 비슷한 느낌으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숫자들이 막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CCC 같은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정확히 지금 메모리 위에 정확히 저 번째 자리에 무슨 값이 담겨 있나를 그냥 다이렉트로 구경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6진수에서 16진수 한 자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나요? 0부터 F까지 하면 16이 나오죠. 16진수로 두 자리 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나요? 16 곱하기 16 하면 256이 나오겠죠? 그래서 256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달리 말하면 메모리 위에 한 바이트가 값이 뭐가 담겨 있냐를 16진수 두 자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는, 여러분 메모리 몇 기가예요? 뭐 8기가, 16기가 막 이러잖아요. 사실 걔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아무튼 내 프로그램이 쓰고 있는 메모리 위에 특정 바이트 값은 cc다, 이런 식으로
쫙 풀어갖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크롤해서 보면 여기저기에 이상한 것들 다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뭘 보고 싶다 그랬죠? 메모리 위에 이 변수 넘버에 대한 바로 그 자리에 실제로 3이 담겨 있는 상태냐를 우리가 구경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메모리 여기 검색창이 있어요. 주소 해가지고 이 검색창에 뭘 입력하냐면 아까 조사식 했을 때 수식 앰퍼샌드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 있잖아요. 이 우클릭하면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중괄호 부분은 빼고요. 요 값만 가지고 엔터키를 쳐보시면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에 바로 저 위치에 뭐가 들어있나를 구경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뭐 들어있나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뭐 들어있나요? 그죠? 03 해가지고 실제로 숫자 10진수 3이랑 16진수 3 둘 다 똑같죠? 실제로 바로 저 자리에 숫자 3이 들어있다는 걸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넘버에 3을 담는다? 앰퍼샌드 넘버 하면 튀어나오는 아무튼 변수 넘버에 대해서 딱 고정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 메모리 위에 그 자리에 실제로 숫자 3을 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숫자가 나온 부분 이외에 이 부분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 건가요? 자, 여러분 스크롤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하면 00 막 이런 숫자 물음표가 뜰 수 있거든요. 물음표는 뭘 의미할까요? 그 요즘 막 뭘로 있잖아요. 누가 막 설명해주기 되게 귀찮은 거 나한테 질문하면 그런 거 답변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바깥에서 얘를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 위에 어떤 부분에는 예를 들면 윈도우 운영체제가 중요한 값을 담아놓기 위해 사용하는 메모리 위치가 존재할 수 있고 뭐 중요한 거 뭐 아이디 비밀번호 들어가 있을 수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는 뭔가 있긴 할 건데 너한텐 보여주고 싶지 않아. 관리자 권한으로 다시 들어오시든가 같은 느낌으로 지금은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물음표 부분은. 자, 우리 메모리 위에 넘버 자리는 그렇게 막 보안이 중요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색창 딱 때렸더니 바로 03하고 제대로 뜬 걸 볼 수가 있었죠. 답변이 됐을까요? 좋아요. 자, 실제로 03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도 000000 해가지고 그 뒤에는 0이 지금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살짝 치팅을 한번 해봅시다. 조사식 탭을 써갖고 여러분이 직접 16진수 표현으로 0x 1, 2, 3, 4, 5, 6, 7, 8로 넘버에 요 값을 대신 넣어줘 하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자, 아까 전에 5 담을 수 있었으니까 요상한 숫자도 담을 수 있겠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검색창에 딱 03 있는 자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0x 1, 2, 3, 4, 5, 6, 7, 8까지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딱 눈에 보이는 변화는 조사식 탭이 빨갛게 칠해졌어요. 시뻘개졌습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메모리 1 탭을 봐도 시뻘겋게 저 4개의 바이트가 칠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7, 8, 5, 6, 3, 4, 1, 2 순서대로 메모리 위에 내가 생각하는 거에 역순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역순이긴 하지만 뭐 나중에 다시 뒤집어서 하면 1, 2, 3, 4, 5, 6, 7, 8 다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넣어달라고 하는 지금 10진수로 표현하긴 했는데 0x 1, 2, 3, 4, 5, 6, 7, 8을 실제로 이 4바이트만큼을 활용해서 그 인트 값을 정상적으로 담아주고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아까 전에 03이 보였잖아요. 실제로 담겨있던 건 00, 00, 00, 03이 담겨있던 거예요. 작은 자릿수뿐만 아니라 다른 자릿수는 다 숫자 0이다 까지 다 집어넣어야지 true로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맥에서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메모리 딱 찾아가서 문 두들겨 보면
거기는 어쩌면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컴퓨터, 그러니까 CPU를 뭐 쓰냐 등등에 따라서 역순이냐 정순이냐, 여러분 전문 용어로 엔디안이라고 부르거든요. END가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IAN 해갖고 엔디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큰 자릿수가 뒤로 간다는 빅 엔디안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 2가 큰 자릿수잖아요. 걔가 뒤편에 있잖아요. 빅 엔디안에 해당하고, 작은 자릿수가 뒤에 가는 리틀 엔디안 방식을 쓰는 동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애는 빅으로 쓰고 어떤 애는 리틀로 쓰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표준 환경, 윈도우 환경에서는 무조건 큰 자릿수가 뒤에 오도록 4바이트를 저장한다면 그런 식으로 메모리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정리하면, 여러분이 코드 다 작성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돼요. 컨트롤 F5 눌렀는데 중간에 막 터져요. 근데 코드만 봐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면 F10을 눌러가면서 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을 코드 파트 내용을 한 단계 한 단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는 노란 화살표는 주로 문장 단위로 움직일 거예요. 괜찮아요? 자, 우리 선언이라는 걸 적었었잖아요. 선언 얘기는 다음 주에 한다 그랬는데, 자, C에서는 선언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연운 중괄호에 노란 화살표 있을 때 F10 눌렀더니 선언 부분 그냥 스킵하고 바로 그 아래줄로 진입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노란 화살표는 다음에 이 문장을 실행할 거다를 의미하는 건데, 선언은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줄에 대해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정밀하게 말하면 실행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쿨하게 스킵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해야 될 부분, 문장이 적혀있는 부분에 노란 화살표가 점프해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사식 탭을 써봤어요. 조사식 탭을 쓰면 거기 이름이라 적혀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수식을 지금 노란 화살표가 여기까지 와 있을 때, 달리 말하면 내 프로그램 실행이 연운 화살표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해서 여기까지 도달한 바로 그 시점에 수식 넘버를 계산하면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냐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넘버 적어봤고 앰퍼샌드 넘버 적어봤는데 사실은 아무 수식이나 적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저만 해볼게요. 이건 내가 갑자기 덧셈을 못 하겠어요. 3 더하기 5 계산하면 뭐 나오냐 하면 8이 나옵니다. 이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지금 시점, 사실 이건 언제 계산하든 8이 나오는 거긴 하죠. 아무튼 지금 계산하면 8 나옵니다라고 정직하게 우리한테 말해줄 거예요. 자, 조사식 탭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나 조금 더 그 막 영화 매트릭스 같은 데 보면 막 녹색으로 이렇게 글자들 지나다니고 하잖아요. 세대 차이가 여러분이랑 저랑 띠동갑 이상 아마 떨어져 있을 텐데, 아무튼 간에 메모리 탭을 쓰면 수많은 16진수의 향연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숫자들은 실제 이 프로그램이 쓰고 있는 메모리 위에 어떤 위치에 정확히 무슨 값이 담겨 있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저기 지금 뭐 있니? 검색을 때려서 그 자리에 실제로 무슨 숫자가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박혀 있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 지금 7, 8, 5, 6, 3, 4, 1, 2가 불편하면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 자, 이 메모리를 4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보고 싶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잘 모아서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자, 지금 우리의 넘버, 변수 넘버 자리에는 16진수로 1, 2, 3, 4, 5, 6, 7, 8이 담겨있는 상태예요. 살짝 시간을 들여서 지금 우리 sum은 0, 달리 말하면 이 왈문의 첫 번째 반복을 준비하는 부분에 노란 화살표가 가 있는 상태죠. 여기서 F10을 조금씩 눌러가면서 그 다음에 조사식에 sum하고 엔터를 쳐보거나 하면서 이런저런 문장들, 요 전체 반복 내용물들을 잘근잘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실행하면서 지금 조사식 창이랑 메모리 창
메모리는 좀 보기 어려우니까 코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넘버 자리에 지금 요 값이 담겨 있어요. 썸하고 엔터 치면 썸이 뭐가 담겨 있나도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음수 막 요상한 게 담겨 있는데 아직 우리가 첫 번째 반복 준비를 하는 코드를 실행을 안 했으니까 이런 거죠. F10 한번 누르면 0으로 바뀌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썸의 넘버를 더하고 넘버는 1 빼졌어요. 썸의 넘버를 더하고 넘버는 1 빼졌어요. 자, while문 내용물에 해당하는 중괄호 열고 닫고 이 닫는 중괄호까지 만나면 while문 내용물의 실행을 끝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F10을 누르면 화살표가 역행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반복의 근본이죠. 근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식을 계산할 거고 넘버는 얼마예요? 이게 지금 3억이에요. 그래서 3억 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그 반복할 때마다 밑에 보시면 조사식 탭이 이 값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F10을 누르면 넘버 조사식에 넘버 적혀 있는 곳에 값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 빨간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다시 볼게요. 여기서 다시 F10 누르면 넘버 값은 다시 까망색이 돼요. 지금 9889예요. F10 눌렀더니 여전히 998899 까만색이에요. F10 눌렀더니 여전히 998899 까만색이에요. 여기서 또 F10을 누르면 9888이 되고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자, 저 빨간색으로 바뀌는 건 방금 전 네가 F10을 누름으로 인해서 실행한 코드에서 저 넘버 자리의 값을 변경을 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F10 누르면 아까 전 건 아까 전 거고 이번 턴에는 넘버 값이 안 바뀌었어 해서 다시 까만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썸 값도 비슷하죠. 썸 값을 변경하기 위한 문장을 실행을 끝내면 썸 값이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바뀝니다. 지금 음수가 돼버렸죠. 열심히 3억 열심히 더해서 지금 하한가를 치고 있는 겁니다. 미안해요. 혹시 주식 같은 거 하고 있는 친구는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넘버에 담겨있는 값을 우리 수업 잘 따라서 1, 2, 3, 4, 5, 6, 7, 8로 바뀌었다면 F10을 한 9억 번 정도 눌러야 이 반복이 끝날 거예요. 그럼 집에 못 가겠죠? 우리 지금 잠깐만요. 지금 몇 시예요? 제가 하루에 6시간 수업을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면서 오늘도 밤샘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그 머리고 면도도 안 했어요. 면도는 안 할 거예요. 일부러.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수염은 지식의 상징이라는 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 강사의 수염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 지식도 저 수염의 길이만큼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뿌듯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리는 열심히 감을 건데 아무튼 15일 뒤에 수염이 어디까지 자라나 한번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여러분 최종 목표는 하고 싶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이걸 지금 줄여서 하긴 조금 그러니까 쿨하게 2-2번을 다음 시간으로 옮기고 오늘 최종 목표 같이 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설명이 다 끝나고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9억 번 눌러서 이 왈문 끝에까지 도달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 노란 화살표도 여러분이 자 노란 화살표가 지금 뭘 의미한다 그랬죠? 다음에 실행될 문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실행 얘기 나오고 문장 얘기 나왔잖아요. 요 노란 화살표는 이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코드 흐름을 우리한테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면 돼요. 이 노란 화살표가 땅땅땅땅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 궤적이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단면을 우리가 중간중간 세워가면서 구경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죠? 이 디버그 모드를 쓰면 코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노란 화살표를 잡아서 끌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 노란 화살표를 직접 눌러서 대충 여기쯤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눌러서 이 while문 닫는 중괄호 다음에 적혀있는 이 문장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해킹이다 이러면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순순하게 이동시켜 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제 F10 누르면 출력하는 요 문장을 실행하겠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F10을 한번 누르면 저 문장이 실행되면서 sum에 담겨 있는 값을 양식에다가 적용을 해서 출력을 해줄 겁니다. 지금 sum 값은 뭔가 엄청 요상한 값이 담겨 있을 거예요. 3억을 엄청 많이 더했을 거니까요. 그래서 F10 한번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합은 마이너스 6억 2,992만 8,61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수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아직은 설명 안 했지만 우리 항상 맨 밑에 적혀 있었던 저 문장의 노란 화살표가 마지막으로 가 있을 거예요. 뭐 파이썬에서 여러분 이미 써본 적 있죠. return문이란 친구예요. 쟤도 문장이고 return이란 키워드로 스타트하니까 return문이다라고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겠죠. return문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2-2에서 우리가 다룰 예정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면 스킵을 하겠습니다. return문 뭐 하는 용도로 쓰나요?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 질문이에요 지금. 자, return문은 일단 문장이죠. 실행의 대상이에요. return문을 실행하면 무슨 작업을 하는 건가요? 좀 더 근본적으로 가볼까요? return문은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파이썬의 return문으로 갑시다. 파이썬의 return문은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자, 한 명이 총대를 메고 답변을 해주시면 스킵을 하겠습니다. 응? 못 들었어요, 잘. 불렀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 지금 질문은 이거예요. 파이썬에서 우리가 return문을 적고 싶어요. 어떻게 적어요? 어떻게 적어야 유효한 파이썬의 return문이 되는 건가요? 자, 아까 우리 슬라이드에서 봤어요. C에서 if문을 적는 방법. if 키워드 적고, 여는 괄호 적고, 수식 하나 적어야 돼요. 조건식이라고 얘기하는 수식 하나 적고, 닫는 괄호 적고, 문장 하나를 적어야 돼요. 그러면 if 부분이 완성돼요. 거기서 그냥 턴 종료해도 되고, else 부분을 또 적어도 돼요. 까지 예쁘게 규칙에 맞게 잘 적어놨다면 걔는 어엿한 하나의 문장, 하나의 if문이 됩니다. 자, 파이썬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그나마 익숙한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여러분이 문장 하나를 적을 때 return문을 지금 적고 싶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그럼 가장 먼저 뭘 적어야 되나요? 그죠? 가장 먼저 키워드 return을 적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냥 엔터키를 쳐도 되죠. 또는 뭘 할 수 있나요? 계산하면 내가 의도한 반환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죠. 그리고 파이썬에서 간단한 문장은 기본적으로 뒤에 엔터키를 쳐줘야 되죠. 괜찮아요? 3 더하기 5 하고 띄어쓰기 하고 4 더하기 6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지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return 키워드를 적고 수식을 하나를 적으실 수 있어요. 파이썬에서. 그 다음에 엔터키를 칠 수 있었어요. 경우에 따라선 수식을 적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파이썬에서 return하고 그냥 엔터를 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였나요? 저도 사실 파이썬으로 하는 게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시 계절학기 할 거냐고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오퍼를 하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거절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첫 복습은 파이썬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대놓고 처음부터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넘버는 result는 원크 괄호를 닫고 이 엔터 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엔터 치면 일단 뭔가 출력되거나 하진 않아요. 실행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result하고 엔터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우리 C에서는 모든 수식은 형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파이썬에서는 수식은 형식을 갖지 않아요. 대신 값이 형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값이 무슨 형식이냐를 타입을 써서, 예를 들어 타입, 이 수식 3을 계산하면 결과값이 나올 텐데 그 결과값이 무슨 형식이냐 물어보면 int네요 라고 우리한테 답변해 줘요. 그러면 지금 result에 담겨 있는 값은 무슨 형식일까요? 지금 result 엔터 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당신들 파이썬 했잖아요. 한 학기 동안. 반 학기 내지 한 학기 동안. 이 엔터 치면 뭐 나와요? 없음에 해당하는 형식, 값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거를 우리가 none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면 사용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파이썬에서 return하고 그냥 엔터키 치는 건 사실은 요거랑 완전히 동치예요. 특별히 return 값은 남기지 않겠어가 아니라 return 값은 내가 지정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정한 적 없음에 해당하는 none이라는 값을 return 값으로서 지정하겠어라는 뜻이 돼요. 파이썬에서는 그래요. 자,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return문은 실행하면 뭘 하나요? return문을 실행한다. 어떤 작업을 수행하나요?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빨리 막 재밌는 거 하러 넘어가고 싶지 않나요? 자, 우리 이거는 PPL 한번 해볼게요. 우리 중간고사 때까지는 진짜 더럽게 힘들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근데 중간고사 시험 공부 어느 정도 하고 월요일 시험 본다 그랬죠. 주말 좀 태우고 한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가잖아요. 진짜 내가 윈도우 13 만들 수 있겠다 뭐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막 뽕이 차기 시작할 겁니다. C++는 여러분의 자존감에 충분히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진짜로 이거저거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요거를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치 우리 부모님이 프로그래머시라면 내가 그거를 직접 설명해 드리면서 용돈을 2배, 3배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이런 걸 알고 있는 아들, 딸입니다라고 어필을 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자신감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복습은 그럭저럭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스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턴문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나를 한번 질문을 해보고 있어요.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 예시 코드로 해볼게요. 일단 저는 지금 스킵을, 자, 요거는 저만 할게요. 자, 요런 함수가 있었다 칩시다. 다음에 요런 식으로 내용물이 리턴문 2개로 적혀 있어요. 퀴즈예요. 자, 요거 실행하면 화면에 뭐가 출력될까요? 정답은 3이 출력, 다 알고 있네요. 이지선다긴 했지만 이거 왜 3이 출력되나요? 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다 칩시다. 요거는 일단 내비두고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했다 치면 이때는 뭐가 출력되나요? 이거는 우리 이미 봤잖아요.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거고 처음에 3 담아놨다가 이게 집어치워 이제 5야 하면서 5를 대신 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출력하면 5가 나와요. 맞죠? 이때는 나중에 적은 게 유효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너에게 줄 값은 3이야. 너에게 줄 값은 5야. 문장이 2개 적혀 있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문장을 2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위에 적혀 있는 3이 최종적으로 넘버 자리에 담겼어요. 왜 넘버 자리에 담기냐는 는 해서 넘버에다 집어넣기 때문이죠. 자, 왜 3이 리턴 됐나요? 5가 아닌. 나 질문하면 뭐라 답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자, 여기서 이거 저만 적은 코드니까 저만 F10 눌러볼게요. 아까랑 비슷하게 디버그로 진입을 합니다. 여는 중괄호를 스타트해요. FFP 합니다. 자, 펑크 괄호 열고 닫고가 적혀 있는 함수 호출식이라 부르죠. 저 수식이 적혀 있는 문장 자리까지 왔어요. 여기서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때 F11을 누르면 펑크 내용물 실행해야 되네. 펑크 내용물 부분으로 노란 화살표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물, 이거 지금 봐봐요. 중괄호 열고 닫고죠. C에서 함수라는 거는 문장 한 덩어리예요. 달리 말하면 코드예요. 자, 그래서 여는 중괄호 부분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F10 누르면 다음 문장으로 이동하죠. 자, 여기서 F10을 누르면 노란 화살표는 어디로 가냐? 지금 순차에 의하면 이 아래 적혀 있는 문장으로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F10을 누르면 닫는 중괄호로 갑니다. 닫는 중괄호로 간다는 건 이 펑크 내용물 실행을 이제 턴 종료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날 때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닫는 중괄호에 노란색 화살표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끝나면 펑크 내용물 실행이 끝났기 때문에 펑크로 호출했던 이 함수 호출식의 수식의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펑크 2가 반환되었습니다 하면서 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펑크로 호출한 결과값은 3의 튀어나왔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요 는 연산자 적혀있는 는 수식의 오른쪽을 계산한 거예요. 계산했더니 3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작업, 그걸 리절트에 담는 작업까지 하게 될 거예요. 자, 돌아왔어요. 리턴문 실행하면 뭘 하나요? 지금 우리 다 봤어요. 리턴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지금 이 함수 내용물을 실행한다는 건 어딘가에서 이 함수를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이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함수 호출식이 적혀있는 문장을 이번 노란 화살표 딱 갖다 대고 실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죠. 자, 함수 호출식은 이름에서 봐서는 알겠지만 수식이에요. 수식은 뭐라 그랬죠? 그죠? 계산의 대상이 되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식은.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여러분, 리턴 그냥 하고 엔터키 치면 리턴 값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방금 우리 확인했죠? 줍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번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그 함수 호출식, 그 수식의 계산 결과값을 3으로 지정하겠어. 또는 절대값으로 지정하겠어. 와 같은 느낌으로 무슨 값을 보내줄 거냐를 지정하는 게 첫 번째 용도예요. 자, 그건 다분히 데이터 관점에서의 쓰임새죠. 제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니까 호출한 거잖아요. 무슨 값을 원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줄까, 무슨 데이터를 줄까 골라 가지고 다 골랐다라면 리턴문 뒤에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드 파트에서의 의미예요. 아까 봤던 대로 리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지금 저 친구한테 무슨 데이터 줄지 다 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문장에 적혀 있어도 걔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아, 난 할 일 끝났어. 이제 너 쪽에 있는 그 코드, 그 수식에 적혀 있는 그 부분을 다시 실행하기 시작해. 와 같은 느낌으로 실행 흐름을 다시 노란 화살표를 저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이 함수 내용물, 이 덩어리의 실행을 여기서 끝내고 중단한다라는 실행 흐름,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를 가져갑니다. 괜찮아요? 리턴문은 두 가지 의미, 코드 파트랑 데이터 파트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거 다 여러분 들은 거죠? 네, 그냥 못 들은 척 한 거죠? 자,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해두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 5시에 쉬고 2-3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여기서 위턴문 있는 부분에 노란 화살표가 있는 상태에서 F10 키를 2번만 눌러서 지금 이 위턴문 부분, 그 다음에 닫는 중괄호 저거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 두 개의 부분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실행을 하면 아마 제가 나눠드린 세팅 적용을 했다면 어때요? 아까 많았던 그 창들 다 사라졌잖아요. 디버깅이 끝난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방금 한두 시간 전에 F10 눌러서 스타트했던 이 프로그램의 이번 실행이 완벽히 다 끝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구경해 봤으면 어느 정도 잘 해본 것 같아요. 자, 지금 저 마지막 닫는 중괄호까지 다 했더니 디버깅이 끝났다 라는 건 우리 지금 실행해본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은 우리 첫 시간부 헬로월드 할 때부터 적어왔었던 요 메인 어쩌고저쩌고 아래에 적혀있는 중괄호 열고 닫고로 구성되어 있는 그 코드 덩어리를 실행한다랑 완벽하게 동치인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 아직 시작 안 했을 때 F10 딱 눌렀더니 메인 어쩌고저쩌고 여는 중괄호에 노란색 화살표가 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메인 어쩌고저쩌고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기 시작한다예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끝은 그 메인 코드 덩어리의 마지막 닫는 중괄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게 우리 프로그램의 마지막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저 중괄호 안에 무슨 내용을 채워 넣을 거냐 랑 완벽하게 동치 관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인 어쩌고 같은 친구 코드 덩어리 하나에다가 위에 이름 붙여갖고 우리가 달랑달랑 하면서 들고 다니는 이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들어본 함수라는 친구예요. 함수가 뭐예요? 펑션이죠. 함수가 뭐예요? 함수에 한자 쓸 수 있는 사람. 사실 수도 못 쓰죠, 여러분. 함수가 뭔 수학적 의미에서의 함수는 역시나 잘 모르겠어요. 수식도 잘 모르고 뭐 그랬잖아요. 자, 그렇긴 한데 변수는 우리가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를 변수라 불러요.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걔네랑 다르게 요 함수라는 개념은 여러분 파이썬에서 이미 몇 번 자주 사용해본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걸 한 줄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위턴문 뭐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빌빌빌 했잖아요. 함수는 위턴문만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3가지 정도만 지금 여러분이 짚고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 뭐가 함수라면 걔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함수, 그 함수가 무슨 형식 인수 값들을 받나. 예를 들면 int 형식 값을 하나 받는 함수, 버블 형식 값을 2개 받는 함수와 같은 느낌으로 호출할 때 뭐를 요구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함수가 존재할 때 그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call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제 막 그 운영체제라든가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조금 전문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전공 수업을 신청하면 막 시스템 콜이라는 그런 단어를 듣기만 해도 지금 전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함수 호출이긴 한데 조금 특별한 함수 호출 같은 것들을 구경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아무튼 함수를 호출한다, 콜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함수의 내용물, C에서는 중괄호 열고 닫고로 구분하는 그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그럼 콜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콜하는 방법은 수식을 적는 거예요. 함수 호출식. 예를 들면 printf 괄호 열고 닫고 같은 느낌으로 이름 적고, 그러니까 계산하면 함수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하시면 그 함수를 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함수의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수식을 함수 호출식이라고 불러요. 자,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함수 호출식은 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면 무조건 특정 형식 결과값이 나와야만 해요. 그래서 무슨 값이 나오냐는 뭐 그때그때 다룰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함수는 C에서 함수는 무슨 형식 값이 나오는지는 미리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main 같은 경우는 int 형식 값을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으로 제공하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printf 역시나 호출하면 나한테 int 형식 값 하나를 계산 결과 값으로서 던져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면 툴팁에 int라고 딱 박혀 있을 겁니다. scanf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을 실제로 사용을 해본 적은 아직 없지만 아무튼 숫자 하나를 던져주는 애들이에요, 걔네도. 괜찮아요? 요 세 가지는 지금 여러분 바로 들고 갈 수 있겠죠? 요거 정도만 일단 납득하시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조금씩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변수. 내 프로그램에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선언을 적을 수 있다 그랬죠? 무슨 형식 값 담을 거야? int 값 담고 싶다. int 넘버 세미콜론 같은 느낌으로 선언 적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내 프로그램에 새로운 함수를 도입하고 싶을 때는 그 변수의 케이스랑 비슷한 느낌으로 함수 정의라는 문법적인 덩어리 하나를 적으실 수가 있어요. 펑션 데피니션 정도로 부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C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 C는 C++에서 함수 정의는 선언의 일종으로 간주돼요. 아무튼 함수 정의를 적을 때 여러분은 자, 지금 방금 살짝 예시 보여드린 거 눈으로 구경했으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함수 정의 얼마든지 적을 수 있겠죠? 인수로 뭐를 받고 나중에 무슨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 뭐에 대한 함수 정의, 껍데기를 일단 적어보세요.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함수 정의를 적으실 때 여러분은 지금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함수의 이름이 뭐냐? 뭐 funk라는 이름 할 수도 있고 give me 5 같은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등등등. 변수 이름 정할 때랑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인수의 형식, int 형식 값을 2개 받을 거야 같은 느낌으로 인수의 형식이랑 이름을 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호출했을 때 그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의 형식, 호출식 자체의 형식 해서 일반적으로 return 형식이라 부르는 걸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nt main 괄호 열고 닫고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코드에. 걔는 새로운 함수의 이름은 main이고 인수는 잘 모르겠고 그냥 노코멘트로 해두고, 아무튼 얘 호출하면 내가 int 값 하나를 던져줄게 라고 정의를 첫 줄을 완성을 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맨 밑에 return 0 하고 있잖아요. 우리 int 값 하나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뭐 특별히 뭐 줄 건 없으니까 그냥 제로를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C에서는 여러분 약속을 int 값 줄 거다라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뭘 줄 건지를 정해야 돼요. 리턴 문 적을 때. 지금 여러분 적혀있는 return 0 세미콜론에서 0을 지워버리시면 바로 오류가 납니다. 너 int 준다며, 그럼 뭐 줄 건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오류가 나요. 해볼까요? 바로는 안 나네요. 아, 미안해요. 옛날 C는 봐줍니다. C++에서는 안 봐주기 시작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되게 여유로운 분들이 많으셔서 좀 CPP로 바꿔볼까요? 설마. 다행이에요. 오류가 뜹니다. main 요 함수는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int 값을 반환해야 하는 규칙을, 네가 정한 규칙, 네가 지켜라 라고 오류를 뱉어줍니다. 큰일 날 뻔했네.
괜찮아요? 함수 정의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우리 이제까지 적었던 메인, 인트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중 괄호 열고 닫고도 메인이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였어요. 걔랑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함수에 대한 새로운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살짝 7분 남았어요.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살짝 짚어볼게요. 우리가 요전에 사용해봤던 printf, scanf도 사실은 함수였어요. 마우스 갖다 댔을 때 툴팁 떠서 그걸 힌트로 이미 알아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 친구 둘 다 함수예요. 달리 말하면, 자, 쟤네 호출할 수 있었죠. printf를 호출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어딘가에는 이 printf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엔 지금 안 보이는데 어딘가에 있는 printf 함수 정의에 중괄호 열고 닫고 있는 그 내용물,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안에는 아마도 내가 지금 양식 이렇게 해서 뭔가 전달하면 그 내용을 까만 창 위에다가 우리 대신에 담아주는 그런 문장들이 담겨 있겠죠? 괜찮아요? 2-2 내용을 조금 접목하면 printf라는 함수 안에 무조건 는 연산자가 곁들여진 수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까만 창의 저 위치, 는 hello world 같은 느낌의 수식이 적혀있는 문장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친구 호출하면, 저 친구 내용물 실행하면 실제로 까만 창에 그게 담기잖아요. 어딘가에 뭔가를 담는 유일한 방법은 는 연산자를 곁들인 는 수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봤을 때. 물론 축약형 표현 뭐 더하기 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의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자, 저 친구들도 함수였어요. 우리 저 친구들 호출식 여러 번 적어봤죠? 그때마다 어딘가에 있는 저 문장 덩어리를 실행하겠어. 이 값들을 가지고 실행하겠어. 같은 식으로 어려운 부탁을 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scanf도 마찬가지예요. scanf는 호출하면 뭘 해줬었죠? 우리 앰퍼샌드 넘버 해가지고 호출했다 칩시다. 그럼 걔 호출하면 무슨 작업이 발생하나요? scanf %d 컴마하고 앰퍼샌드 넘버 해서 그렇게 함수 호출식을 만들어서 그걸 계산한다 칩시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3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그 내용물 안에서는 무슨 작업을 수행하나요? 그렇죠? 정확히 넘버는 3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해 주는 거잖아요. 메모리에도 실제로 3이 박혀 있었던 거 구경했고요. 자, 그래서 printf랑 scanf 내용물 안에는 printf 내용물 안에는 우리가 지정한 데이터를 까만 창에다가 담는 문장이 있을 거고, scanf는 키보드에서 값을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메모리 위에 저 자리에다 담는 역시나 는 수식이 아마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printf 함수 정의는 어딘가에 존재할 거예요. 걔는 과연 몇 줄 정도 될까요? 우리 지금 어제 거 최종 목표 세 번째 파이널 버전 130줄이었어요. printf 몇 줄짜리일까요? 저희 일단 100줄짜리는 아니겠죠? 까만 창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양식 같은 거 다 적용해서 메시지 잘 만들어주고 있고 등등 뭔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걔는 아마 몇만 줄 가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죠? 1000줄 정도로는 절대 안 끝날 것 같죠? 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코드를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심지어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조차 간단한 수식 하나만 적음으로써 그 엄청 긴 거의 실행을 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언제나 짤막한 수식, 함수 호출식을 우리 문장 안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적음으로써 우리 코드 바깥 어딘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코드 덩어리,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이 담겨있는 코드 덩어리의 실행을 언제든지 스타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지금 아까 절대값 구하는 프로그램 얘기했잖아요. 걔 굳이 if은 안 써도 되거든요. 계산하면 넘버에 담긴 값에 대한 절대값이 나오는 수식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적을 수 있다? printf 한 줄로 끝납니다. 그거. 근데
걔는 된다 쳐도 여러분 다른 과제에서 프로그래밍 목표 새로 주어지면 그거를 수식 한 방으로 못 끝낼 가능성이 꽤 높잖아요. 심지어 문장 여러 개를 써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예를 들면 까만 창에 헬로월드를 적어야 되는 상황. 난 까만 창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까만 창은 헬로월드를 해야 되는데 그 까만 창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까만 창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친구한테 헬로월드 좀 이거 좀 걷다 좀 놔줘라고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코드, 모든 수식을 다 적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게 미리 적혀 있는 어떤 함수가 존재한다면 걔를 호출함으로써 여러분의 목표를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지난 시간에 문장이랑 수식이랑 어떤 게 더 큰 개념이나 할 때 그때는 수식이 문장보다 좀 작은 개념이다라고 얘기했죠. 근거는 수식은 어떤 문장의 디테일을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를 구성하기 위해 3 더하기 5를 출력할 거냐 3 더하기 넘버를 출력할 거냐 시시콜콜하게 정하기 위해 어떤 문장 안에다가 적는 거기 때문에 수식은 문장보다 작은 개념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함수 쪽, 함수 덩어리, 함수 정의랑 함수 호출식 사이의 관계를 놓고 보면 우리는 짧은 수식 하나로 몇만 줄에 해당하는 문장들의 나열의 실행을 촉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1대 몇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수식 하나의 무게가 저 문장들의 무게랑 동등한 거니까 수식이 훨씬 더 큰 개념이다라고 여기서 주장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수식이랑 문장이랑 완전히 분리를 해서 여러분이 구경을 하셔야 C++ 세계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 기말고사 문제지를 받고 이름을 적는 것조차 망설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 답도 낼 수가 없다라는 자괴감이 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구분을 해두세요. 지금 내가 문장 얘기를 하는 거냐, 수식 얘기하는 거냐, 함수 정의 내용물 얘기하는 거냐, 걔를 나중에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 등등을 봐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구경하면 일단 2-1 끝나고 50분 청각됐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코드 흐름 내용은 다 정리가 끝나요. 데이터 쪽은 일단 쉬는 시간을 갖고 지금 재료들은 거의 다 얘기했거든요. 한 5분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고 2-3 최종 목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이상한 거 막 메모리 조사식 하긴 했지만 그건 순수하게 제 취향에 맞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 용인을 한 거고요. 여러분 구경해 봤을 때 느낌 어땠어요? 네, 이런 거를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앞으로 안 하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실제 우리 프로그래밍 실행에 잘 적용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 버그가 진짜 안 잡힌다 라면 그런 것까지 들여가 가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걔는 그냥 잊으셔도 좋아요. 별표 적혀 있어요. 순차 분기 반복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3가지 방법 각각 구경해 봤고요. 그 다음에 함수 얘기, 함수 호출식 얘기, 함수 정의 얘기 위턴모는 조금 데이터 파트니까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좀 이따가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데이터 흐름 쪽 살짝 얘기하고 최종 목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쉴래요? 하면 일단 기본값이 20분이니까 이번에는 20분을 쉽시다. 정직하게 12분에 제게 연락해요. 궁금한 거 있는 친구 물어보셔도 좋고요. 네. 메인 함수는 정의만 하고